안녕하세요, 시계영아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오메가 매니아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빈티지 오메가 중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계여서 시세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귀한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리뷰는 구독자 오메가 조음님께 바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다음 리뷰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으로 꼭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 끝판왕급 시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계는 빈티지 오메가의 최상위 라인에 군림하고 있는 시계인데요. 시마스터, 드빌, 제네브, 기타 등등의 다양한 라인이 있지만 예물시계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컨스텔레이션 라인에 속하는 시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빈티지 오메가 중에 컨스텔레이션 라인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확실히 컨스텔레이션 라인은 금으로 꾸민 시계들도 많이 있고 뭔가 차별화된 품격 같은 게 느껴져서 상당히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보급형 모델이 아니고 품격 있는 묵직한 드레스워치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빈티지 컨스텔레이션에 얽힌 재미난 일화로는 북한의 김일성 시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일성 이름이 크게 새겨진 기념비적인 시계가 빈티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으로 제작됐던 게 있는데 이런 일화를 통해서도 당시 빈티지 컨스텔레이션의 위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오메가에서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일성 기념시계로 쓰일 정도면 그 당시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이 얼마나 품격이 있었던 시계인지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계는 빈티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중에서도 끝판왕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백금 베젤이 탑재됐던 시계여서 더욱 희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계입니다. 빈티지 오메가 고구마나 테레비처럼 개체수가 많은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그런 시계는 절대 아니에요. 백금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오메가 시계 중에서 최상위 라인에나 사용됐던 고가의 소재인데요. 베젤이 스틸이 아닌 백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최상위급 시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백금 베젤은 빛 반사가 상당히 예술적이어서 시계를 감상하는 맛이 아주 쏠쏠한 편인데요. 일반적인 스무스 베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번쩍번쩍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오메가사의 최상위 라인으로 발매됐던 시계여서 크기감이 상당하고 존재감도 상당합니다. 시계 크기는 직경 36mm 정도이긴 하지만 러그 쪽이 아주 두툼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이 착용해도 작다는 느낌은 받아보기가 힘들고요. 당연히 크기감이나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목에 올렸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시계가 아닐까 싶네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련된 실버 다이얼이 적용이 됐고요.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컨스텔레이션 전용 붓을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멋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쉬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무브먼트는 오메가의 명기라고 불리는 700번대 단풍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로또 모양이 은행잎이나 단풍잎 같이 생겨서 이런 재밌는 별칭이 붙은 무브먼트입니다. 수동 감기를 할 때 와인딩감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오차가 매우 적고 안정적이어서 오메가의 명기라고 불리는 무브먼트인데요. 빈티지 오메가를 구입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시계에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짜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시계들은 퀵체인지 기능이 들어가서 날짜와 요일창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용두를 뽑아서 날짜를 맞추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빈티지 시계에서나 느껴볼 수 있는 기술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점도 빈티지 시계만의 감성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렇게 용도를 뽑거나 눌러서 작동시키는 방식은 시계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이런 방식들은 시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잦은 고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작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메가의 명기 단풍 무브먼트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케이스백에는 제네바 천문대를 형성화한 아주 귀여운 로고가 각인돼 있어요. 이 천문대 로고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의 상징이죠. 자세히 보시면 천문대 주변에 8개의 별이 새겨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메가 브랜드는 제네바 천문대에서 개최된 시계 경연대회에서 총 8번의 우승을 기록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의 케이스백에는 이 기록을 상징하는 8개의 별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시계를 감상하신다면 빈티지 컨스텔레이션 시계에 더욱 애착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 시계 수집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디자인인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시계가 있어요. 다이얼에 보시면 크로노미터 문구가 새겨져 있고 크로노미터 인증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같은 디자인의 시계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크로노미터 인증 모델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금 베젤이 들어간 아주 귀한 빈티지 오메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리뷰를 통해서 꾸준히 제 빈티지 시계 리뷰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시계 생활을 공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